우리는 보통 감옥이라고 하면 쇠창살과 자물쇠, 문이 잠긴 공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감옥이 존재합니다. 문도 없고 벽도 없으며 물리적인 형태조차 없지만 한번 그 안에 갇히게 되면 일상 전체가 좁아지고 삶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감옥,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은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지배하며 삶의 활력과 기쁨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공황장애는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특별한 계기도 명확한 전조 증상도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순간,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에 질식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손발은 차가워지고 땀은 비 오듯 쏟아지며 극심한 어지러움에 몸을 가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지배적으로 떠오릅니다. 나 지금 죽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은 단순한 불안을 넘어 곧 현실이 될 것만 같은 강력하고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동반합니다. 닥쳐올 죽음에 대한 공포,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 끔찍한 예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통제 불능의 감각을 안겨주며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아찔함과 함께 삶의 모든 통제력을 잃어버린 듯한 무력감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강렬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은 단 몇 분 만에 최고조에 달하며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 경험이 그토록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고통도 크지만 진정한 공포는 삶의 모든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 위에서 일상을 영위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심장 박동이나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공황 발작은 그 기본적인 믿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장이 폭주하고 호흡이 가빠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돈스러운 감각은 자신조차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깊은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도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깨끗하고 심전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뇌파 검사나 CT, MRI를 찍어봐도 뇌에는 아무런 구조적 문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큰 이상은 없다고 말하며 때로는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는 막연한 조언을 건넬 뿐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분명히 느낍니다. 내 몸에 무언가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처럼 의학적 객관적인 증거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고통 사이의 깊은 간극은 환자에게 더 큰 혼란과 좌절감을 안겨주며 고립감을 심화시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데 주관적인 고통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실제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공황장애는 흔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라거나 성격이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증상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식의 비난 섞인 시선이나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 차리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무심한 조언들은 환자에게 더 깊은 상처와 자책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자신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정신력이 약해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황장애는
결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나약함이나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복합적인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엄연한 생체학적 질환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중요한 생존 시스템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 작동하는 일종의 시스템 오류와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성능 컴퓨터가 갑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으며 사용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해가 동반될 때 공황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존을 담당하는 매우 정교하고 강력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협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 파이트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플라이트 리스판스이 그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위급한 상황, 예를 들어 맹수를 만나거나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했을 때 발동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 뇌는 즉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부신해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여 더 많은 혈액을 근육으로 보내고 호흡을 가쁘게 만들어 산소 공급을 늘리며 근육을 긴장시켜 몸을 즉각적으로 도망치거나 맞서 싸울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듭니다. 또한 동공이 확장되고 통증 감각이 둔화되는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는 장치입니다. 이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진화시켜온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공황장애에서 이 생존 시스템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심지어 아무런 위협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잘못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뇌가 실제로는 위협적이지 않은 사소한 자극이나 신체 감각을 생존의 치명적인 위협으로 오인하여 비상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재 경보기가 연기 한 점 없는데도 계속해서 시끄럽게 울리는 것과 같으며 우리의 몸은 그 거짓 경보에 전적으로 반응하여 실제 위협 상황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작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 안, 붐비는 지하철, 숨막히는 회의실, 심지어 운전 중인 차 안과 같이 사실은 안전하고 일상적인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뇌는 지금 당장 생존 위기라고 잘못 판단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밀폐된 공간이 주는 답답함,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오는 미묘한 압박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작은 불안감 등이 뇌에게는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몸은 실제 위협에 직면한 것처럼 전력을 다해 비상 반응을 일으키고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보이는 그 강렬한 반응을 다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 또 발작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사로잡히고 숨이 가빠지면 숨이 멎을 것 같다며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면 쓰러져서 의식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에 패닉에 빠집니다. 이러한 반응은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두려움의 회오리 같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신체 증상을 유발하고 그 신체 증상이 다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고리가 반복될수록 몸의 반응은 더욱 강력해지고 공포는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이는 공황장애를 만성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공황장애의 진짜 감옥이 견고하게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때 또 공황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저번처럼 극심한 고통을 다시 겪어야 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삶의 반경을 극도로 좁히는
강력한 회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공황 발작이 올까봐 두려워 엘리베이터를 피하고 계단을 이용하고, 붐비는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거나 아예 대중교통 이용을 중단합니다. 혼자 외출하는 것을 멈추고 사람이 많은 장소를 기피하며 때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중요한 회의나 발표 자리에 불참하며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공포를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였지만 결국 이러한 회피 행동은 삶의 반경 자체를 점점 더 줄여나가며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활동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우울감이나 다른 불안장애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이 감옥은 쇠창살이 없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감옥보다도 강력하게 한 사람의 자유와 삶의 질을 억압하며 삶의 의미와 활력을 앗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황 발작은 위험하다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공황장애를 더욱 심화시키고 회피 행동을 강화하며 치료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절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공황 발작으로 인해 죽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공황 발작은 극도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임은 틀림없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고 의식을 잃지도 않으며 미치지도 않고 뇌가 손상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격렬하게 느껴져도 공황 발작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비상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지만 그 반응을 무한정,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상사태에 무한정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없으며 결국 에너지 고갈로 인해 교감 신경계의 과활성화가 점차 진정되고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몸은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황 발작의 생리적인 한계이며,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줄이고 공황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증상 자체가 아니라 그 증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 아, 큰일 났다,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숨이 가쁘면 질식할 것 같다,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며,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면 곧 쓰러져서 의식을 잃을 것이다,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파국적인 자동적 사고들은 공황 발작의 신체 증상을 훨씬 더 극적이고 위험하게 인식하게 만들며, 이는 다시 더 강력한 공포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잘못된 해석이 다시 공포를 키우고 그 공포가 다시 신체 증상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겪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적, 신체적 반응을 보입니다. 공황장애에서 이 해석의 오류는 우리의 생존 시스템을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우리는 외부의 위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비합리적인 해석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공황장애 치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공황장애에서 벗어나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을 탈출하는 핵심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이며 우리의 의지로 완전히 통제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그 두려움은 더욱 강해지고 집착하게 됩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그 두려움과 함께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견디는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에 이 느낌이 와도 나는 괜찮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것은 위험하지 않다. 는 새로운 메시지를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몸이 직접 경험하고 학습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체득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두려워하지만 계속 시도하면서 몸이 스스로 균형 감각을 배우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공황 증상이 나타나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우리 몸은 점차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학습하고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 과정에서는 회피 행동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신체 감각을 조금씩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노출 치료라고 부르며 공황장애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극도로 두려웠던 엘리베이터에 잠시 타보거나 붐비는 지하철 한 정거장을 이용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노출의 강도와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함과 불안감은 분명히 동반될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발작이 올 것 같은 두려움에 압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불안감 속에서 자신이 무사히 벗어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뇌는 위험하지 않다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잘못된 경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교정해 나갑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고통스럽게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대의학과 심리학은 공황장애 극복을 위한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약물 치료는 신경계의 균형을 맞추어 과도한 신체 증상을 완화하고 불안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교정하고 비합리적인 믿음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불안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심호흡 훈련, 이완요법과 같은 호흡 훈련은 발작 시 과호흡을 조절하고 몸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자가 관리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황을 완전히 없애야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공황이 때때로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그 속에서도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의미 있게 영위할 수 있다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인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고 장기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황장애는 결코 당신이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인내하며 버텨온 강인한 사람들에게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휴식의 요청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경쟁적인 환경과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우리의 뇌와 몸은 지쳐 있고 공황장애는 그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방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당신을 억압하던 감옥에는 분명히 명확한 출구가 존재합니다. 그 출구는 두려움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무의미한 노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용기 있게 마주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 속으로 한 걸음씩 용기 있게 나아갈 때 당신의 삶의 공간은 다시금 넓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좁고 답답했던 감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넓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그
그 보이지 않는 감옥을 탈출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회복과 자유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용기와 회복의 힘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감옥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